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 진짜라고 확신하시나요? 지금 듣고 있는 이 목소리, 앉아있는 의자, 손에 쥔 핸드폰, 너무 당연해서 의심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어젯밤 꿈을 떠올려 볼까요? 꿈속에서 여러분은 그게 꿈인 줄 아셨나요? 대부분은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너무 생생해서 진짜라고 믿었겠죠. 깨어나고 나서야 꿈이었구나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묘한 질문이 남아요.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2300년 전 중국의 한 철학자가 바로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는 평생 우리가 진짜라고 굳게 믿는 것들을 뒤흔든 사람이었죠. 현실이 진짜인지, 쓸모가 정말 좋은 건지, 죽음이 정말 슬픈 건지, 당연하다고 여겨온 모든 것에 그는 물음표를 달았던 거예요. 그의 이름은 장자. 장자는 다른 철학자들과 좀 달랐어요. 대부분의 철학자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장자는 정반대였죠. 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되물었던 거예요. 남들이 옳다고 하는 것, 좋다고 하는 것, 당연하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에 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말 그럴까?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장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묘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가장 자유로웠던 한 영혼을 만납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져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원전 4세기경의 중국으로 떠나보죠. 기원전 4세기경 중국 전국시대였어요. 수많은 나라가 서로를 집어삼키려 다투던 비비린내 나는 시대였죠. 권력자들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백성을 원했고 백성들은 전쟁에 끌려가 죽어갔어요. 이런 시대에 장자가 태어났던 거예요. 본명은 장주, 송나라의 몽이라는 작은 고을 출신이었다고 전해져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한때 온나무 밭을 관리하는 말단 관리였어요. 높은 자리도 아니었고 큰 재산도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 보통이 아니었어요. 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초나라의 왕이 장자가 현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재상으로 모시려 했어요. 엄청난 선물을 들려 사신을 보냈죠. 당시 재상이라면 한 나라의 권력을 거머쥐는 자리였어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뛸 듯이 기뻐했겠죠. 그런데 장자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천금은 큰 돈이고 재상은 높은 자리지요. 그런데 제사에 바쳐지는 소를 보신 적 있나요? 몇 년을 잘 먹이고 비단 옷을 입히지만 결국 끌려가 도살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평범한 돼지가 되고 싶다 한들 그게 될까요? 나는 차라리 진흙탕에서 뒹구는 자유로운 돼지로 살겠소. 권력의 자리가 결국은 제 사상에 오를 소와 같다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자유를 잃는 자리라는 거죠. 장자는 그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높은 자리, 많은 돈을 위해서라면 자유를 얼마나 내어줄 수 있나요? 아니, 이미 내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장자는 그 질문을 평생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장자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나비 꿈, 호접지몽이에요. 어느 날 장자가 꿈을 꿨어요. 나비가 된 꿈이었죠. 훨훨 날아다니며 꽃 사이를 노니는데 너무나 즐겁고 자유로웠어요. 자신이 장자라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요. 그러다 문득 깨어났죠. 깨어나 보니 분명 자신은 장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묘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방금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걸까? 아니면 지금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장자라는 인간이 나비 꿈을 꾼 건지, 나비가 장자라는 꿈을 꾸는 건지, 어느 쪽이 진짜인지 그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호접지몽이에요.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꿈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런데 장자가 던진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깊어요. 우리는 깨어있는 지금이 진짜고 꿈은 가짜라고 굳게 믿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꿈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게 꿈인 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도 더 큰 무언가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 뿐일 수도 있는 거죠. 장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분명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이건 확실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이건 성공이고 저건 실패다. 이건 행복이고 저건 불행이다. 장자는 그 모든 경계에 물음표를 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것이 장자 철학의 핵심이었어요. 장자의 책은 첫 장부터 우리를 압도해요. 장자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붕새 이야기거든요.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 크기가 몇천 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거대했죠. 그런데 이 물고기가 어느 날 새로 변했어요. 이름은 붕.
이 붕새의 등 넓이만 해도 몇천 리였고 날개를 펼치면 하늘을 뒤덮는 구름 같았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새가 한번 날아오르면 9만 리 상공까지 솟구쳐 올라 단숨에 남쪽 바다로 날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작은 매미와 새끼 비둘기가 비웃었어요. 우리는 힘껏 날아봐야 나뭇가지에 닿는 게 고작인데 뭐하러 9만 리나 올라간담? 작은 새들은 붕새의 세계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보는 하늘이 전부라고 믿었으니까요. 장자가 이 이야기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보는 세계가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미에게는 나뭇가지가 세상의 끝이지만 붕새에게는 9만 리 창공이 무대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각자 자기가 보는 만큼만 세상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죠. 내 생각이 옳다. 내 방식이 맞다. 내가 아는 게 전부다. 그런데 장자는 말해요. 그 위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더 넓은 하늘이 있다고. 이렇게 더 큰 세계를 향해 자유롭게 노니는 것. 장자는 이걸 소유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데도 매이지 않고 거닐듯이 자유롭게 노니는 경지. 여러분의 하늘은 지금 얼마나 넓은가요? 혹시 나뭇가지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작은 새는 아닐까요? 장자의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로 가볼까요? 쓸모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장자가 산길을 가다가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봤어요. 어찌나 큰지 수천 마리 소가 그 그늘 아래 쉴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크고 오래된 나무를 아무도 베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무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뒤틀려서 기둥으로 쓸 수도 없고 배를 만들 수도 없었거든요. 목수들이 보기엔 그냥 쓸모없는 나무였던 거죠. 그런데 장자는 정반대로 봤어요. 바로 그 쓸모없음 때문에 이 나무가 천년을 살아남았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곱고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둥으로 쓰려고 일찌감치 베어졌겠죠.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는요. 사람들이 가지를 마구 꺾었을 거예요. 쓸모 있다는 이유로 일찍 순환을 당한 거예요. 반면 쓸모없어 보였던 그 나무는 누구의 손도 타지 않고 거대하게 자랐어요. 장자는 이걸 무용지용이라 불렀어요. 쓸모없음의 쓸모.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묵직하게 다가와요. 우리는 늘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들으며 살아요. 더 유능하게, 더 생산적으로, 더 가치있게. 쉬는 시간조차 죄책감이 들 만큼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죠. 그런데 장자는 묻습니다. 쓸모있어지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가끔은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보낸 그 시간이 사실은 나를 지켜준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쉬고 계신가요? 쓸모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정작 필요한 쉼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장자의 이야기 중에 소를 잡는 백정 이야기가 있어요. 포정해우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우화예요. 포정이라는 백정이 소를 잡는데 그 솜씨가 예술이었어요. 칼을 놀리는 손짓, 어깨의 움직임, 발을 디디는 모습까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고 칼이 살을 가르는 소리는 음악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임금이 감탄하며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가? 포정이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죠.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보이는 게 온통 소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소의 겉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요. 지금 저는 눈으로 소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소를 대할 뿐입니다. 포정은 이어서 말했어요. 자신은 억지로 칼을 쓰지 않는다고. 소의 몸에는 원래 살과 뼈 사이에 자연스러운 결과 틈이 있는데 그 틈을 따라 칼을 움직일 뿐이라고. 그래서 19년 동안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는데도 그의 칼날은 방금 숫돌에 간 것처럼 날카롭다는 거예요. 억지로 뼈를 자르려는 백정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꾸고 좀 낫다는 백정도 1년에 한 번은 칼을 바꾸죠. 그런데 포정은 자연의 결을 따랐기 때문에 칼이 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진짜 고수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것, 자연스러운 결을 읽고 그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억지로 밀어붙이면 부딪히고 부서지고 지치게 되죠. 그런데 결을 읽고 흐름을 따르면 힘들이지 않고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억지로 뼈를 자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결을 따라 흐르고 계신가요? 이제 장자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가볼게요. 장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일이에요. 친구인 혜자가 조문을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본 장면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장자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혜자가 참다 못해 화를 냈어요.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죽었네. 곡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한데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까지 부르다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장자가 차분히 대답했죠. 왜 안 슬프겠나? 아내가 막 죽었을 때는 나도 자네처럼 똑같이 슬펐다네.
그런데 가만히 그 슬픔을 들여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내는 원래 생명도 없었고 형체도 없었어요. 아득한 혼돈 속에서 어느 날 기운이 모여 형체가 생겼고 그 형체가 변해서 생명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변해서 죽음으로 돌아간 것뿐이라고. 이건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흐르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거예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는 지금 천지라는 거대한 방에서 편안히 쉬고 있네. 그런데 내가 그 곁에서 엉엉 운다면 그건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짓이 아니겠나. 그래서 나는 울음을 그쳤다네. 이 이야기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고요. 그런데 장자가 본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더 큰 그림이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장자는 죽음을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 하나의 변화로 봤어요.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끝이라고 생각하면 두렵고 슬프기만 하죠. 그런데 변화라고 보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장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었어요. 장자의 사상은 그의 스승격인 노자와 깊이 닿아 있어요. 노자가 도와 무의를 차분하게 이야기했다면 장자는 그걸 훨씬 더 자유롭고 더 거침없이 더 시적으로 풀어냈죠. 그래서 두 사람을 묶어 노장 사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에게는 노자에게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바로 유머예요. 장자의 글은 우화와 농담으로 가득해요. 거대한 물고기가 새로 변해 하늘을 나는 이야기, 그림자와 그림자가 대화하는 이야기, 해골과 나누는 문답까지 기상천외한 상상력으로 가득하죠. 딱딱한 교훈을 늘어놓는 대신 장자는 이야기로 우리를 웃기고 그 웃음 속에서 문득 깨닫게 만들어요. 이게 장자만의 방식이었어요. 진리는 심각한 얼굴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웃음 속에서 스며드는 거라는 것. 그래서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장자의 이야기는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읽을수록 더 재미있고 더 깊어지는 거죠. 장자의 사상은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선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장자의 사유와 만나면서 독특한 꽃을 피웠죠. 마음을 비우고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누리는 선의 정신은 장자와 깊이 닿아 있어요. 또 동양의 수많은 시인과 화가들이 장자에게서 영감을 얻었어요. 새 속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노니는 살, 그 자유로운 정신의 뿌리에 장자가 있었던 거예요. 장자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남과 자신을 비교하시나요? 스마트폰을 열면 끊임없이 비교가 시작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작아져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매미가 붕새를 비웃었던 것처럼 이번엔 우리가 거꾸로 붕새를 보며 주눅드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매미는 매미의 삶이 있고 붕새는 붕새의 삶이 있다고. 매미가 굳이 붕새가 되려 할 필요도 없고 붕새가 매미를 무시할 이유도 없다고. 각자 자기 본성대로 자기 결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장자가 그토록 경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남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로 자신을 재단하는 것. 쓸모 있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 이 모든 기준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 그어놓은 감옥일 수 있는 거죠. 장자는 그 감옥의 문이 사실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갇혀있다고 믿었을 뿐이라고. 호접주몽이 그랬듯, 쓸모없는 나무가 그랬듯, 항아리를 두드리던 장자가 그랬듯, 세상이 정해놓은 경계 너머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기준은 정말 진짜일까요? 아니면 한번 의심해볼 만한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남기고 싶어요. 장자가 평생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여요. 여러분은 정말 자유로운가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 사회가 만들어놓은 성공과 실패, 옳고 그름, 그 틀 안에 갇혀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장자는 그 틀 바깥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현실이라 믿는 것이 꿈일 수도 있고 쓸모없음이 진짜 쓸모일 수도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모든 경계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 그어놓은 선일 뿐이라는 것. 그 선을 지우고 나면 비로소 진짜 자유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비처럼 가볍게, 물처럼 자유롭게,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노니는 살. 그것이 장자가 평생 꿈꾸고 또 살아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틀에 갇혀 계신가요? 그리고 그 틀 바깥에는 어떤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장자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더 넓은 하늘이 있다는 걸 보여줄 뿐이죠.
그 하늘로 날아오를지 말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연하다 믿었던 것 하나를 가볍게 의심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의심에서 장자가 말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통찰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